이거. 48시간 최후 통첩을 했어요. 아니, 이 트럼프가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뉴욕 증시 3대주 하락했다면서요. 네, 지난 금요일 좀 상황이 안 좋았어요. 아까 말한 대로 트럼프가 대화를 원하지 않는다.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휴전을 원하지 않는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S&P 500은 1.51%, 나스닥 종합지수는 2% 넘게 급락했고요. 러셀 지수는 2% 넘게 급락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떨어졌거든요. 예. 이 러셀 지수는 중소형주 위주라고 볼 수 있어서 어떻게 보자면 경기에 더 민감한 그 지수입니다. 이게 고점 대비해서 10% 넘게 떨어졌다는 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 이런 평가를 하거든요. 네. 그런데 러셀 같은 경우에는 벌써 10% 넘게 빠지면서 조정 국면에 들어선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 얘기도 있는데 48시간 내 호르무즈 해협을 미개방하면 발전소 초토화시키겠다. 최후 통첩. 그러면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공격한다고 하면 유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어보기도 무섭다. 그렇죠. 예. 이게 아까 말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걸 올린 시점이 언제냐면 우리 시간으로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 8시 45분쯤, 44분쯤에 올렸거든요. 예. 요거를 하면 사실 이 시간에는 대부분의 시장이 다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리는 시장이 있죠. 비트코인. 갑자기 7만 달러 선에 거래되던 비트코인 가격이 6만 8천 달러로 확 밀렸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지금 제가 유가가 거래되는 시장이 전통적으로 뭐 CME 시장이나 뭐 다른 시장인데 거기 말고 그 하이퍼 리퀴드라고 하는 덱스가 있어요. 탈중앙화 거래소.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WTI를 일종의 코인으로 만들어서 그걸 거래를 하는 거예요. 그 WTI 가격 움직임에. 예. 근데 이건 코인 시장이 24시간 거래되다 보니까 WTI 정규 시장이 문을 닫아도 여기는 거래가 되거든요. 예. 그 시점 제가 말씀드린 시점에 하이퍼 리퀴드에서 거래된 WTI 가격이 95달러 선에서 98달러 선으로 튀었어요. 그리고 방금 7시에 CME 시장 다시 개장했거든요. 예. 그 지금 개장 현재 보니까 오픈하자마자 가격이 뛰어가지고 99달러까지 갔다가 지금은 조금 내려와서 97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유가 급등하면은 인플레이션이 올 거고 그러면 이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건데 원래는 미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이러면은 쉽지 않나요? 원래 전쟁 전에는 금리를 연내 2번 인하할 것이다가 시장의 컨센서스였어요. 그런데 전쟁 초기에는 한 번만 인하할 것 같다라고 바뀌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전쟁이 장기화되고 나니까 첫 번째 인하 시점이 27년으로 밀렸고요. 27년 9월로. 예. 인하뿐만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시장에서 금리를 전망할 수 있는 CME 페드와치라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인상 쪽은 아예 확률이 제로였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밤에 자기 전에만 확인해도 다음번 FOMC에서 금리를 인상할 확률은 6.2%였거든요. 예. 그런데 방금 확인하니까 12%로 또 올라왔어요. 시장이 점점 트럼프가 뭔가 이 이란 전쟁을 길게 갖고 가고 어떻게 보자면 48시간에 안 하면 에너지 시설을 공격하겠다 이거는 어떻게 보자면 진짜 레드라인을 넘는 지금 결정이잖아요. 예. 시장이 점점점 이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 걱정이 많은데요. 네. 일단 상황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가요. 현지 시각으로 21일에 이란에게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트럼프의 SNS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만약 이란이 지금 시점으로부터 48시간 이내에 아무런 위협 없이 호르무즈 해협을 완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가장 큰 발전소를 시작으로 이란의 각종 발전소를 공격해 초토화할 것라고 말했어요. 정말 근데 이스라엘도 이 기조에 발맞춰서 이란의 기반 시설을 공격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네, 카츠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이번 주 이란 테러 정권과 그 기반 시설을 대상으로 갈 공격의 강도가 대폭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최악의 상황으로 간다는 것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너무나 걱정됩니다. 이 48시간이라고 하는 내일 오전 8시 44분입니다. 내일 우리 시간으로? 네, 우리 시간으로. 8시 54분? 44분. 44분. 얼마 안 남았네요. 이거 어떻게 해? 근데요, 이걸 좀 정리를 해봐야 하는데, 이게 지금 계속 트럼프는 원래 왔다 갔다 하기로 유명하지만, 특별히 지금 말이 두 가지가 왔다 갔다 합니다. 20일 날, 금요일 날은 와인딩 다운이라 그래서 일단 축소하겠다, 공격을. 그래서 전쟁을 좀 빼는 듯한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네타냐후도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다고 그랬었죠. 화답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전에 이스라엘이 가스전을 쳐서 미국과 이스라엘 갈등이 불거졌고 그렇습니다. 네, 트럼프가 일단 자기는 몰랐다.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랬다. 심지어까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 국면에서 빠져나오는 거 아니냐 했는데 지금 최후 통첩을 했어요. 네. 그런데 저는 이게 공격하려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는 좋게 해석합니다. 문제는 못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48시간 동안 호르무즈 뚫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빠져나오면 셀프 승리를 해야 되는데 네. 호르무즈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트럼프라도 셀프 승리를 못 하는 거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정권 교체라든지 핵은 가져오지 못하더라도 트럼프가 하려면 적어도 호르무즈 교통은 뚫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나와버렸는데 여전히 호르무즈가 안 하면 유가거든요. 네. 미국에 지금 유가가 4불을 돌파하고 있고 네.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유가 때문에 트럼프는 스트레스가 너무 뭐 그렇겠죠. 사실 이스라엘하고 불화도 그리고 파병 요구도 다 유가 잡기 위해서 한 건데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유가만 제대로 잡혀도 빠져나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48시간 때린다는 그러니까 에너지 때린다 그러는 거잖아요. 네.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가스전을 때렸을 때 이스라엘하고 싸웠는데 그리고 하르그 때리면서 자기 정유시설 안 때렸다 그랬는데 네. 48시간 후에 내가 에너지를 때리겠다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그 정도로 위협하니 그만하자는 얘기로 들립니다. 저는. 그런데 근데 이란이 뭐 그거 뚫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정도로 근데 다른 쪽에서 하나만 더 소개하면요. 이 21일 날 그러니까 얼티메이텀 최후 통보를 하고 난 다음에 엑시오스가 미국 쪽에서 6개 항을 조건을 제시했다. 맞습니다. 요거 소개를 그럼 해드릴게요.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 악시오스 보도는 또 뭔가 협상을 할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네. 소개해 주시죠. 미국은 회담 국면으로의 전환에 대비한 준비 작업을 시작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 제러드 쿠슈너와 특사 스티브 위코브가 논의에 참여한 상태다. 미국은 이란을 상대로 5년간 미사일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고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으며 미국과 이스라엘이 작년에 폭격한 핵시설을 해체하는 등 6대 요구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네. 이게 정말 중요한 게 저렇게 처음에 이제 최후 통첩을 했는데 네. 이란의 대답이 뭐였냐면 4,000km 중거리 탄도미사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하자마자 그날 밤에 그 이란에서 4,000km의 탄도미사일을 써서 이건 결사항전 하겠다는 이란의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네들 담수 시설을 때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그럼 48시간에 내일 08시 44분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그렇게 보면 분명히 말을 했고 심리적 압박을 하기 때문에 어딘가는 때려야 됩니다. 네. 아유, 어떻게. 예. 근데 때리고 나서 뭘 할 거냐? 그럼 아마 또 어떤 종전 조건을 내고 올 겁니다. 내가 이거 너희가 안 지켜서 이걸 때렸다. 그런데 그 다음에 더 큰 걸 할 수 있다. 이 얘기는 거꾸로 나오라는 얘기인 거죠. 네. 예, 그러니까 사실상은 트럼프는 굉장히 지금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시한을 거는 것은 되게 위험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는 해야 되니까. 이게 민주주의 국가가 그 발전소, 민간시설이나 인도적인 시설을 때리는 건 불법입니다. 네. 근데 이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가 발전소 때려서 너희 민간인들을 괴롭히겠다고 하는 것은 네. 사실상 이건 불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가진 카드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꽝 때리고 내일 분명히 그렇다고 해서 항복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종전 조건을 내놓을 겁니다. 그럼 결국은 계속 조건들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러면 장군님은 어찌됐든 간에 내일 오전에 미국은 이란의 발전소를 때릴 거라고 보신다는 거죠? 발전소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상징적인 걸 때릴 겁니다. 때리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이 이제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큰일이네. 네. 이게 압박을, 근데 6.25 전쟁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언제 전투가 가장 셌냐 하면 이제 전쟁을 끝나자고 해서 정전 협상, 휴전 협상이 들어갔을 때 남북한 유엔사가 엄청나게 세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판을 키워야 협상에서 내가 가져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좀 바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전투는 치열해지고 종전 협상들은 좀 커지겠다. 지금 판이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이게 뭐 저도 다 덧붙여서 말하면 이게 이중 플레이로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뺀다고 봅니다. 하는데 네. 늘리는 건데 이거 같은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네.
교수님께서도 잘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출구 전략을 쓰려도 출구 전략을 쓸 때 필수 조건이 뭐냐면 자기가 전쟁을 시작한 목적을 어느 정도 성공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출구 전략이 성립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핵 능력을 불능화시키겠다. 그다음에 우리한테 계속 위협이 됐던 비대칭 전력,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다 없애겠다. 그다음에 해군 전력을 절멸시키겠다 했는데 해군 전력은 지금 계속 문제가 되는 호르무즈 통행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가 그런 더 이상 이 지정학적인 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게 군사 공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탄즈 시설 때렸죠. 그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자 봐라. 이란 핵 불능화 됐다라고 얘기하려고 때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A-10 A-10 폭격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파치 공격 헬기를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건 뭐냐면 이제 모기 함대라고 해서 지금 해군은 다 절멸됐다라고 하는데 70척을 다 없앴다고 하는데 네. 호르무즈 봉쇄 효과는 안 풀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로 그런 모기 함대 전략이 먹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면 A-10이나 아파치 헬기는 그런 전력들을 다 절멸시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거랑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미사일 전력 지금 이스라엘은 60% 70% 없앴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다른 보도에서는 30-40%밖에 안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아파치 전력과 이거는 미사일 발사대도 다 없애겠다라고 가는 겁니다. 근데 그걸 없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했고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거의, 근데 왜 전력을 파견하지? 근데 이겁니다. 만약에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뚫어내야 되는데 이거가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한 모기 함대 전략이 먹히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이란 남부에 있는 그런 동굴이나 해서 하는 쾌속정, 그다음에 지대함 미사일, 그다음에 이런 것들, 그다음에 드론 이런 것들을 다 없애야 되는데 그러려면 또 그걸 위해서도 A-10 폭격기와 아파치 헬기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또 하나 하는 게 그거가 성공되려면 지상군도 같이 가서 우리가 지상군 자격해서 그걸 다 드러내겠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은 저는 이겁니다. 왜 이렇게 증가하느냐? 제가 볼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의 전략이 성공할 수는 없는데 신용은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여기 100% 절멸됐고 나탄즈 때렸기 때문에 이거 다 이제 시설 다 없어졌고 다 하고 나가는데 그런데 그러면 왜 지금 국제법에도 위반되는 지금 다마반드라고 하는 전력 시설을 발전지 시설을 때리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협박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고 승리하고 나간다고 할 건데 네가 또 계속 목리 부리면 니네들 어떻게 보면 생존 시설까지 때릴 거야라고 압박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여기서 멈춰라고 하는 거를 딱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란도 되게 현명합니다. 그래서 이란이 48시간 카드를 꺼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는 미국하고 우리 적대국 아닌 애들은 다 열어줄 건데 네. 열어줬는데 보고 한번 정확히 그럼 짚고 가겠습니다. 한 번도 막은 네. 적이 없다. 한 번도 그랬죠. 네, 잠깐 좀 짚고 가겠습니다. 이란이 일단은 군사본부 대변인은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 네. 그 장면을 잠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از سوی دشمن مورد تهاجم قرار گیرد کلیه زیرساخت‌های انرژی، فناوری اطلاعات و آب شیرین کنهای متعلق به آمریکا و رژیم در منطقه هدف قرار خواهند گرفت. 와, 이제 그 담수화 시설 이런 거 공격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는? 아프가니스탄하고 이라크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사실 20년을 전쟁을 했고 이라크 전쟁은 8년을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라크하고 아프가니스탄이 미사일이 많았거나 지금 말한 대로 엄청난 무기 체계가 많았던 게 아닙니다. 네. 다 게릴라 전술로 가는 거여서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모기 함대는 함정이 있지만 또 민간 함정으로도 그냥 길에 싣고 가서 터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미군 전력을 아무리 투입시켜도 못 막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로 해야 되느냐? 협상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협상에 나오는데 계속 안 나오거나 네. 종전 조건이 너무 셉니다. 배상금 내놔라. 그다음에 자기들 더 이상 절대 공격하지 않도록 국제적으로 보호해달라. 근데 배상금은 진 나라가 내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쟁에서 진 나라가. 그러니까 이걸 도저히 미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러니까 협상에서 합의를 가야 되니까 계속 압박을 하면서 합의 나오도록 얘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동 국가들은 사실 신정 국가들은 이렇게 아프가니스탄 20년 전쟁 했었고 이란 이라크 전쟁도 8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지금 같은 어마어마한 무기 체계로 싸우는 국가들이 아니니까 네. 지금 거기가 자꾸 늪이고 수렁이고 빠져들어갔다는 것이
전멸시킬 수 없는 그러한 군대인 거죠. 네. 자,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관련해 가지고 이란이 밝힌 내용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알리 무사비 유엔 산하 국제 해사기구 이란 대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의 적과 연계된 선박을 제외하고 모든 선박에 개방돼 있다. 이란 정부와 보안 안전 조율을 하면 통과가 가능하다. 외교는 여전히 이란의 최우선 과제다. 근데 왜 우리 거는 통과 안 시켜줘요? 아니 이거를 지금 어느 쪽도 보증을 못 하잖아요. 저렇게 열려 있다고 하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한번 소위 말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데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할 거냐 하는 문제예요. 빠져나올 수도 있지만 안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스 선박은 빠져나왔잖아요. 어쨌든. 근데 어느 쪽도 지금 전쟁 중에 누구를 믿느냔 말이에요. 그대로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안전하죠. 아직은. 아, 그래요? 그리고 아니, 이란 정부하고 협상하면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란하고 협상할 경우 또 미국이 싫어할 거니까 우리 지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협상하는 게 최선인데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 2, 3주를 보고 있어요. 워싱턴은. 한쪽에서는 최종 그렇게 하고 이번에 또 48시간 하면 또 다른 말씀하신 건 다른 거 할 텐데요. 네. 미국은 이 얘기는 하고 있어요. 재침략은 약속할 수 있고 배상금은 아니라도 동결하고 있는 거 풀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이 동결하고 있는 자산 정도는 풀어줄 수 있다. 벌써 조건이 그냥 뜨기는 떠요. 뭐 뜨네. 근데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와중에 이스라엘이 지금 그때도 했죠. 헤즈볼라를 지금 거의 가자처럼 학살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방해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방해가 또 걱정이 된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부분도 잠깐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무기 수송을 막기 위해서 네. 교량을 다 절단내고 있습니다. 리타니강 교량 폭파 영상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아유. 왜냐하면 리타니강 남부를 원래 점령을 하겠다고 이스라엘이 계속 얘기하고 15년 동안 점령을 했었어요. 2000년부터 1985년부터 2000년까지. 아 근데 레바논이 다시 수복한 거예요? 아니요, 이스라엘이 빠져준 거죠. 이제 빠져줬어요? 우리가 왜냐하면 거기가 평화를 위해서. 헤즈볼라 근거지였거든요. 예. 근데 원래 헤즈볼라도 근거지가 아니라 거기 우리가 아는 파타, 그러니까 아바스 행정부가 가서 팔레스타인 독립운동을 해서 계속 공격을 하니 이스라엘이 야, 관리를 해줬는데 안 하니까 그냥, 내가 관리할게 하고 쳐들어가서 거기를 이제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가자 전쟁 시작하고 나서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진격했을 때도 우리가 리타니강 남부는 우리 이스라엘 영토로 갖겠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리아 골란 고원이 원래 자기가 뺏은 땅이지 않습니까? 원래 그게 시리아 거거든요. 근데 거기가 고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 보이는 지역이라서 이스라엘 거기를 먹어버렸어요. 이거를 확보해야지 우리 안전이 확보된다. 저게 리타니강을 공격한 거는 리타니강 남부를 우리가 확보를 해야지 얘네들이 더 이상 우리를 공격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거기를 수복하고 다 도로를 그 교량을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내 거라고 해가지고 딱 얘기를 하려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강경하게 이렇게 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란도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례적으로 공격 당한 영상을 또 공개를 했거든요. 네. 이스라엘이 공격받은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어휴, 끔찍해. 와. 아우, 진짜 끔찍하다. 진짜 끔찍해. 와, 저 봐봐. 아유. In the last 48 hours, they fired a terror weapon on civilians, on children. There's a children's nursery here. And I ask the leaders of the world, the leaders of the free world, the leaders of the moderate states, what more are you waiting for? President Trump has correctly said that Israel, the United States and Israel in this great partnership, we're fighting the battle not only for ourselves, but for all of you. And it's time to heed President Trump's call, his leadership, and his vision, not merely for our sake, but for your sake. 저는 이 영상 보면서 뭐 이스라엘 공격당했으니까 안타깝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 네타냐후가 이 전쟁을 계속 이어가려는 명분으로 이거 공개한 거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란을 보면 비례적 공격을 하거든요. 아. 지금 예를 들어서 트럼프도 똑같습니다. 거기를 때린다고 하니까 담수 때린다고 한 거거든요. 안 때리면 안 때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보면 지금 민간을 공격한 만큼 또 민간을 공격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안 알려진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이란의 민간인들과 민간 시설이 파괴된 거는 지난번에 초등학교에는 안 알려지냐. 그럴 리가 없거든요. 8,000군데를 때리고 하는데 네. 아니 그리고 이스라엘 한 방법이 뭐냐 하면 연결돼 있어서 병원도 때리고 학교도 다 때린 거 아니에요. 지금도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쪽이 안 알려질 뿐이에요. 그러니까 민간 시설 때릴 만큼 때리는 거거든요. 지금 저만큼 때렸다는 말 이란도 그만큼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한 가지 꼭 짚어야 돼서 얘기하는데 네네네. 디모나는 핵시설이 있는 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탄즈라고 하는 자기네들의 핵시설을 맞았으니까 공격을 한 거고요. 이건 상징적인 맞습니다. 공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디모나가 왜냐하면 시몬 페레즈 네게브 핵연구센터가 있는 데거든요. 거기가 1950년대에 지어져서 비밀리 지어져서 60년대부터 활발히 연구소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핵무기를 만든 그러니까 요체가 된 연구소입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나탄즈를 공격해서 자기네들의 핵시설이라고 하는 중요한 상징적인 곳을 때렸으니 나도 디나모라고 하는 니네들의 이스라엘이 핵무기를 만들었던 그 시설을 공격을 한 거예요. 그쪽으로. 정확하게 정확히 대응을 1대1 하네요. 대응. 이게 비례적으로 전형적인 갈라치기 전술입니다. 갈라치기요? 예. 그러니까 서로의 편을 나누는 겁니다. 지금 그렇군요. 호르무즈 해협이 굉장히 어려운 게 지금 이란이 위안화, 중국 돈으로 결제하는 선박은 통과시켜 주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네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지금은 이제 달러로만 해야지 이 해협을 통과할 수 있는데 네. 그럼 이제는 위안화로 넘어가면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가 이란하고 친하게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아예 지금 결국은 요번에 그 굉장히 트럼프가 어려운 것이 그 나토 회원국이나 유럽이 자기를 안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왔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이란은 이제 중국을 이용해 갖고 자기 편을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도 이스라엘에서 나토나 뭐 거기에 이제 아시아에는 우리하고 일본이 포함되어 있는 건데 빨리 자기네들을 도와라. 이런 식의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 물타기를 하나 더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란은 이걸 원했을 겁니다. 우리가 핵이 있다고 해서 공격하지 디나모를 때린 거는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여기서 만들었어. 그렇죠. 그리고 얘네들은 NPT하고 IAEA 사찰도 안 받아. 그런데 너 이거 웃기지 않니? 하면서 이걸 그러니까 불공정을 고발하는 그런데 거군요. 네타냐후도 그러니까 나와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 왜냐면 물타기를 해야 되거든요. 괜히 이렇게 딱 되면 시몬 페레즈 제가 언급하지만 그 핵 연구센터라는 게 이게 하고 하면 그래 생각해 보면 환기가 되는 게 이란은 지금 공격당하는 게 핵무기가 있다고 해서 공격당하는데 없잖아.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핵탄두를 저렇게 많이 갖고 있었는데도 왜 놔둬? 공격하면서 그래. 그러니까 와서 민간인이 다쳤습니다. 우린 공격을 당했으니까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원래 네타냐후가 저렇게 피해 있는 곳에 안 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닝하고 이기고 있다라는 걸 얘기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요격도 못하고 당했습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거기 왜 나오느냐. 지금 이런 물타기가 이런 게 들어오면 그거 하니까 곧바로 얘기를 하면서 물타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 측면을 봐야지 왜 저런 보도들이 나오고 말씀해 주셨지만 이례적이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렇습니다. 공격당한 거를 왜 드러내고 저렇게 했다고. 그럼 아픈데 찔린 건 맞네. 찔린 거 맞으니까 나와서 저렇게 한다. 그 부분을 해야지 왜 저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네. 우리 교수님은 네. 10분 더 있다 가셔도 된다고요? 지금 빨리 가셔야 된다고 아까부터 제가 아닙니다. 굉장한 압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니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네. 이란이 그걸 굉장히 대응을 잘하는 게 다카이치하고 트럼프가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본한테 일본도 안 막을 수 있다. 우리하고 협상하면 일본도 보내줄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네. 근데 그게 이제 사실은 굉장히 압박을 세게 할 거라 생각하는데 압박을 세게 안 했지 않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네. 그 이유가 저는 우리 나토가 생각보다 안 도와주는 겁니다, 자기를. 근데 유일하게 도와줄 수 있는 국가는 일본하고 한국인 겁니다. 네. 그 국가 안보 전략에 보면 나토나 유럽은 망할 것이다. 문화가 망하고 있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유럽은 별로 돕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네. 한국하고 일본은 모범 동맹국입니다. 그러니까 모범 동맹국을 만약에 세게 공격을 해버리면 이제 자기 나라를 미국을 사실 지지해 줄 수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게 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 이란도 우리나 이제 일본한테 너희 통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란하고 해버리면 또
갈라치기에서 어느 편에 쓰느냐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해버리는 네. 겁니다. 뭐 당장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겠습니다만 네.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 세계 질서가 이번 전쟁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급변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소위 말하는 다극화는 필연이고요. 예. 미국이 신뢰를 잃기 때문에 오. 미국인 신뢰가 엄청난 자산이라서 미국 내부에서 네.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부채조차도 과거에는 미국한테 신용도 우리 신용도가 높으면 이자율이 싸잖아요. 네네네. dollar 대출처럼 미국이 받고 있는 엄청난 부채에 대한 이자율이 다 올라갈 거라는 거예요. 이 미국의 미국은- 위상이 급락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위상이 급락할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게 또 근데 트럼프는 미래를 생각 안 해주고 자기만 생각하고 현재만 생각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기도 한데 이번 또 전쟁으로 중국이 너무 또 그렇습니다. 부상할까봐 걱정되기도 아까 하고. 말씀드린 대로 그 이제 페트로 위안, 예. 페트로 달러에서 페트로 위안으로 바뀌면 네. 이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실질적인 주도권을 이란하고 중국이 가져가는 거고 아휴.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보호해야 위안화가 보호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란은 중국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전략적으로 지금 이란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래저래 우리는 참 걱정입니다. 네. 예.